불멸의 영웅 이순신 남해안에 다시 등장하다. 2008년 12월 2일 동서고금의 역사에는 국난을 극복한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과의 싸움에서 23번 싸워 23번 다 이긴 세계해전사의 가장 뛰어난 인물로 이순신 장군을 꼽는 데에 주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5월 27일 새벽 일본의 도고, 제독이 지휘하는 일본 함대가 진해만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대승을 거둔 사건은 일본의 군전사의 불유의 기록으로 남겼다. 이 해전에서 승리한 일본 군함에서 승전 축하연이 있었던 날밤, 일본의 한 신문 기자가 도고, 제독에게 각하의 업적은 영국의 넬슨 제독과 조선의 이순신 제독에 비견할 만한 업적이었습니다라고 말하자 도고 제독이 그 기자를 보고 나를 이순신 제독에 비교하지 마라. 그분은 전쟁에 관한 한 신의 경지에 오른 분이다. 이순신 제독은 국가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매번 승리를 이끌었다. 나를 전쟁의 신이자 바다의 신이신 이순신 제독에게 비유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일본의 함대를 물리치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 우리는 이순신을 잊고 39년 만에 병자호란을 당하게 된다. 조선 역사에서 이 두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치욕적인 전쟁이었다. 한 번 외침을 당하면 두 번 다시 외침을 당하지 않도록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하는 것은 국정 책임자들이 해야 할 몫이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명분 없이 반정을 주도한 인조와 서인들이었다. 도고, 제독은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장수로서 이순신을 최고 장수로 평생을 기억하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휘하의 일본 해군 수병들도 이순신을 존경하고 러일 전쟁 때 일본이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순신의 신에게 기도까지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도고, 제독은 같은 제독으로서 이순신을 세계 최고의 장수로서 평생을 기억하고 살았다. 반면에 조선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지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해군이 창설되었을 때 그의 탁월한 해전의 전략 전술을 흠모하여 19세기 말 일본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 해전의 전략 전술이라는 교과목을 만들어 가르치고 있다. 이순신을 존경하는 타국의 인물들은 일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도 넬슨과 비교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은 바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위대한 동양의 해군 사령관 이순신 장군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2003년 6월 12일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다. 1592년 임진년 한산도에서 일본 수군은 이순신 함대에 대패한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뒤 메이지 시대 새롭게 창설된 일본 해군들이 한산대첩이 열린 한산도를 매년 찾아 이순신 장군에게 진원제를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왜 그들은 적국인 조선의 이순신 장군에게 고개를 숙였던 것일까? KBS 1TV 역사 스페셜이 마지막 방송으로 성웅 이순신 장군을 새롭게 조명한 특별기획 이순신을 2003년 6월 14일과 21일 오후 8시 2부작으로 방송했다. 이 역사 스페셜 1편 불패의 장군, 신화가 되다에서는 당시 한산대첩에서 대패한 와키자카 야스하루 등 일본 장수들의 후손들과의 인터뷰와 일본의 이순신 병법 연구를 취재한 글 내용에는 일본인이 바라보는 적장 이순신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보여준다. 1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측근 신복 중 한 명인 와키자카는 임진왜란 초기 경기 용인에서 단 2영명의 군사로 1만 조선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전과를 세운 명장이지만 이순신의 병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훗날 일본의 근세일본 국민사는 이 전투의 패배로 일본군은 반신불수가 되었고 조선 정벌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기록한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와키자카 가문에서 내려오는 전사인 와키자카기에서 초승달 모양으로 둘러쌌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인 하깃진을 오늘날 일본 해군이 배워갔다는 분석이다. 하긴진과 유사한 티자, 전법으로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은 스스로를 이순신의 제자라고 부르고 일본 해군 창설 이후 이순신 병법이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고 제작진은 전한다. 이순신 장군의 장계와 와키자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물 크기의 배를 만들고 특수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한산대첩을 재현한 장면이 볼거리다.
이처럼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패하고 일본에 돌아가 그 패망의 원인의 하나가 이순신의 탁월한 지휘 능력이었음을 기억하고 자손대대로 저주의 대상으로 삼았을 법한 그들이 오히려 이순신을 바다의 신으로 추모하고 존경하며 그의 병법을 연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이순신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이순신 장군이 순국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40대의 일본인 아라야 마도루 그도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일본인 지식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장군을 존경하고 연구하는 마음으로 이 소설을 쓰기 위해 1년간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한다. 저들이 존경하고 연구하는 장군을 이제는 세계인들이 존경하고 찾아오는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책무가 우리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12월 16일은 장군이 1598년 노량전투에서 도주하는 왜군을 쫓아 대승을 거두고 순국한 날로 양력과 음력 11월 19일이 일치하는 충무공 이순신의 410주기이다. 임진왜란 때 풍전등화의 국가위기에 목숨 바쳐 국토를 수호하고 산화한 장군의 거룩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오늘에 사는 우리가 길이 숙모하고 이를 민족 통일과 국가 번영의 정신으로 승화하여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은 날 세계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꿈의 항구도시 남해안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불멸의 이순신이 이제는 세계인들의 영웅으로 다시 등장하는 남해안 시대가 열려 남해안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거북선과 그리고 판옥선지위대 위에 올라서서 큰 칼로 조선 수군을 지휘하는 장군의 늠름한 위용을 보면서 그의 동상을 세운 통영의 광장과 한산도 통제형 테마마을 그리고 노량, 평화공원 등을 세계인들과 함께 장사진을 이루며 둘러보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